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74세 이정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다. 식탁 위엔 낮에 끓여두어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린 된장찌개와 마른 김 몇 장뿐이다.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정자는 자꾸만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으로 시선이 향한다. 집이 원래 이렇게 넓었나? 아니면 내 마음이 구멍이 나서 바람이 새 들어오는 건가? 예전엔 이 시간이면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면서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하던 민수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때는 그 소리가 소음인 줄 알았지. 내 인생을 갉아먹는 소리라고 투덜대기도 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 소음이 사무치게 그리워. 정자는 굳은 찌개를 한 입 삼킨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잘 넘어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은 습관처럼 식탁 옆에 둔 낡은 휴대전화로 향한다. 전화번호부 첫 번째, 내 보물 아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한다. 어제도 그저께도 전화를 했었다. 돌아온 건 엄마, 나중에 제가 할게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민수야, 너는 알까? 엄마는 오늘 내가 준 이 전화기만 100번도 넘게 쳐다봤단다. 내가 결혼하던 날 며느리지에 손을 잡고 식장을 걸어 나갈 때 엄마는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쩍 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하는 거 아는데 내 30년 세월이 너라는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통째로 빠져나가는 기분을 누가 알겠니? 정자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자식들 키울 때는 아픈 줄도 모르고 뛰다녔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안다. 자기가 돌봐야 할 대상이 사라지니 몸도 주인을 잃은 것처럼 기운을 잃어간다. 정자는 자석에 이끌리듯 민수의 방으로 들어간다. 이제는 손님방이 되어버린 곳. 책상 위엔 민수가 쓰던 연필꽂이 하나 남아있지 않지만 정자의 눈엔 여전히 교복을 입고 공부하던 민수의 뒷모습이 선하다. 침대 시트를 쓸어보니 서늘한 감촉만 전해진다.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우리 강아지. 학교 갈 때 양말 짝도 못 찾아서 엄마 부르던 녀석이 이제는 자기 가정이 생겼다고 엄마. 전화 한 통이 귀찮은 어른이 됐구나. 그래, 그게 맞는 거지. 자식은 그렇게 떠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민수야, 엄마는 왜 이렇게 억울하니? 내 젊음 다 바쳐서 너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까? 정자는 민수의 침대에 걸터 앉아 가슴을 툭툭 친다. 빈 둥지에 남겨진 어미 새의 심정. 영상에서 말하던 그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이런 걸까? 가슴 속에 커다란 동굴이 생긴 것 같다. 아무리 자식 이름을 불러봐도 메아리만 돌아올 뿐 따뜻한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밤은 깊어가고 정자는 불 꺼진 방에서 창밖의 가로등만 바라본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정자의 시간만은 아들이 결혼하던 그날에 멈춰버린 것 같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자식 농사 다 지었으니 편하게 내 인생 살라고. 그런데 얘들아, 나는 내 인생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단다. 너희가 밥 먹는 게 내 배부름이었고 너희가 웃는 게 내 행복이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웃어야 하니? 정자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른다. 고요한 방 안에 정자의 낮은 흐느낌만이 채워진다. 이른 아침부터 정자의 손길이 분주하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곰국이 펄펄 끓고 있고 식탁 위에는 갓 버무린 겉절이와 소고기 장조림이 가득하다. 정자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있다. 어제 민수가 통화 중에 흘리듯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기운이 좀 없네. 그 한마디가 정자의 가슴에 화인처럼 박혔다. 기운이 없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지혜 걔는 제 남편 보양식 하나 제대로 챙겨 먹이는지 몰라. 맞벌이 한다고 바쁘다더니 내 아들 얼굴 반쪽 됐으면 어떡해. 그래, 엄마가 가야지. 엄마 손맛 들어가야 힘이 나지. 정자는 무거운 반찬통들을 보따리에 싸기 시작한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아들에게 줄 음식을 챙길 때만큼은 정자는 다시 30살 젊은 엄마가 된 기분이다. 정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민수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다. 그런데 도어락 앞에 선 정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다. 지난번에 왔을 때 눌렀던 번호가 띠리링 마이너스 신경질적인 경고음만 내뱉는다. 번호가 바뀌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정자에게 바뀐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번호를 바꿨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남도 아니고. 정자는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며 초인종을 누른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리고 잠이 덜 깬 얼굴의 며느리 지혜가 나타난다. 토요일 오후 단잠을 방해받은 지혜의 얼굴엔 당혹감과 짜증이 교차한다. 어머,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니, 민수가 기운 없다길래 국이랑 반찬 좀 해서 왔어. 무거워서 혼났네. 어머니, 저희 어제 외식하고 남은 음식도 많고 무엇보다 주말엔 저희 좀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정자는 지혜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다. 정자는 참지 못하고 팔소매를 걷어붙인다. 세상에, 애가 기운이 없다는데 이런 걸 먹이니? 비켜봐라. 내가 냉장고 정리 좀 해줄게. 국도 좀 데우고. 어머니, 제발요. 이거 제가 나중에 다 치울 거예요. 제 살림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셔서 다 뒤집어 놓으시면 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정자의 손이 허공에서 굳는다. 스트레스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내 자식 귀에서 내 자식 먹이려고 뼈 빠지게 해온 음식이 며느리에겐 그저 치워야 할 짐이고 스트레스라니.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온몸이 얻어맞은 듯 아프다. 몸보다 아픈 건 자존심이었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온다. 반가운 마음보다 먼저 울컥함이 올라온다. 그래, 민수야. 반찬은 좀 먹어봤니? 국은 좀 데워 먹었어?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지혜 지금 울고 있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 바꾼 거 엄마가 자꾸 예고 없이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제발 저희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정자는 순간 숨이 턱 막힌다. 내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다. 민수야. 내가 남이니? 네 엄마야. 내가 기운 없다길래 이 늙은 몸 이끌고 가서 엄마가 이러실 때마다 저는 중간에서 죽을 맛이에요. 저 이제 애 아니에요. 제 가정 있고 제 아내 있어요. 엄마 인생 사시라고요. 제발. 뚱 마이너스 하고 전화가 끊긴다. 정자는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방금 전화를 통해 들린 아들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보다 더 차가웠다. 내 인생을 살라고? 민수야, 내 인생에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사니? 너희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니? 정자는 주저앉아 무릎을 안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정자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 방 안의 공기는 아침보다 더 서늘해졌고 정자가 정성껏 끓였던 곰국 냄새가 옷깃에 배어 자꾸만 코끝을 찔렀다.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 된다는 말,
그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내 아들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나는 내 아들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고 내 아들의 삶에서 불청객이 되었다. 정자의 깊은 한숨이 어두운 거실을 메운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짝사랑의 비참한 결말인가 싶어 정자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고 TV의 무채색 불빛만이 정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 반사된다. 민수와의 통화가 끊긴 지 일주일. 집안은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처럼 고요하고 무겁다. 정자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며칠째 세수도 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 화면만 껐다 켰다 반복한다. 전화기 고장 난 거 아니지? 응, 아닐 거야. 어제 스팸 문자는 왔었으니까. 민수 이 녀석.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으면 미안하다고 먼저 전화 한 통 할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독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비가 오면 비 맞을까? 눈이 오면 미끄러질까? 내 발등 찍히는 줄 모르고 너만 보고 살았는데. 정자는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박힌 것 같다. 숨을 쉴 때마다 얼음 끝이 심장을 찔러대어 깊은 숨조차 내쉬기 힘들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고상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생살이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다. 정자는 집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밖으로 나온다. 하지만 공원에도 정자가 쉴 곳은 없다. 손주의 손을 잡고 웃음꽃을 피우는 이웃 노인들의 모습이 정자에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 정자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인 묘한 기분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린다. 딸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아들 민수에게 받은 상처를 딸에게라도 치유받고 싶었다. 영희야, 엄마가 너무 힘들다. 민수 그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려는지. 엄마 또 그 소리야? 민수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올케랑 사이좋게 지내려면 엄마가 좀 참아야지. 나도 지금 애들 학원 보내느라 바빠. 엄마도 이제 좀 취미도 갖고 엄마 인생 살아. 언제까지 우리 일로 일희일비할 거야? 나 정말 힘들어, 엄마. 톡-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통화 종료음. 정자의 손이 떨린다. 아들도 딸도 이제 정자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버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정자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취미? 인생? 얘들아, 너희가 내 취미였고 너희가 내 인생이었어. 너희라는 책만 읽고 너희라는 노래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책을 읽으라니. 눈이 침침해서 글자도 안 보이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정자는 극심한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느끼며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다.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어서자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 손을 뻗어 약통을 찾으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먼지뿐이다. 어두운 방, 홀로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정자를 덮친다. 예전 같으면 엄마 어디 아파? 하며 뛰어올 민수도 엄마 약 먹었어? 챙겨줄 영희도 없다. 정자는 어둠 속에서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자신의 메마른 목소리뿐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 게 죄니? 아니면 너희를 놓지 못한 게 내 업보니? 이렇게 혼자 썩어가다가 자식들한테 발견되는 게 내 노후의 끝인 거니? 정자는 눈을 감는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베갯잎이 금세 축축해진다. 자식이라는 우주가 사라진 자리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블랙홀 같은 허무만이 남았다. 정자는 그 어둠 속으로 천천히 침잠해 간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정자가 거울 앞에 앉는다. 거울 속에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생기 잃은 노파가 서 있다. 정자는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묻는다. 정자야, 너 정말 이렇게 살다 갈 거니? 너라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이 껍데기만 남았니? 정자의 시선이 문득 거실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머문다. 그 안에는 정자가 젊은 시절 아이들을 낳기 전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녹음했던 테이프가 들어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누른다. 찌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맑고 청아한 젊은 날의 정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폭풍우가 치는 밤, 나는 내가 지은 둥지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은 둥지가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집착의 성벽이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잊고 있었던 나의 노래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정자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자식의 빈자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기 자신이었다. 커튼 틈새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정자의 눈가를 비춘다. 평소 같으면 일어남과 동시에 아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낼 시간. 하지만 정자의 손은 휴대전화가 아닌 화장대로 향한다. 서랍 깊숙이 박혀있던 유통기한조차 가물가물한 립스틱을 꺼낸다. 정자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응시한다. 정자야, 너 그동안 참 애썼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고기만 골라 넣으면서 내 입엔 늘 찬물에 밥이었지. 남들이 너보고 장하다 할 때 정작 너는 골병 들고 있었던 거야. 이제 그만하자. 이정자 인생에 이정자가 없는데 누가 나를 찾아주겠니?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에 붉은색을 칠한다. 조금은 서툴고 과하지만 거울 속 정자의 눈빛에는 며칠 전에 생기 없는 노파는 온데간데 없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낸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민수가 사준 것 중 유일하게 아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입는다. 솔도 미 솔. 피아노 반주에 맞춰 청아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진다. 정자는 그들 사이에 서서 악보를 꽉 쥐고 있다. 처음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소절씩 내뱉을 때마다 가슴속을 꽉 채웠던 답답한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그래, 나 이 소리 참 좋아했었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엔 나도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사람이었어.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이었는데 왜 40년 동안 이 즐거움을 잊고 살았을까? 연습이 끝나고 정자는 합창단 동료들과 근처 국밥집으로 향한다. 늘 자식이 사주기를 기다렸던 따끈한 국밥. 하지만 오늘 정자는 지갑을 열어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계산한다.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세요. 내가 살게요. 정자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친다. 민수는 회의 도중 자꾸만 휴대전화를 힐끔거린다. 벌써 사흘째다. 엄마로부터 그 흔한 밥 먹었니 문자 한 통이 없다. 매일 올 때는 간섭 같아 짜증났는데 막상 뚝 끊기니 묘한 불안함이 엄습한다. 엄마가 왜 이러시지? 지난번 전화 때 내가 너무 심했나? 평소 같으면 벌써 10번은 더 전화하셨을 텐데. 민수는 견디다 못해 퇴근길에 정자의 집으로 향한다. 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집은 예전처럼 음식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다. 대신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꽃병 하나가 놓여 있다. 정자는 집에 없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화사하게 꾸민 정자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온다. 민수는 당황하며 일어선다.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머, 민수 왔니? 엄마 합창단 연습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오느라 못 봤네. 그런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너희 주말엔 쉬어야 한다며. 아니, 그냥 걱정돼서 왔죠.
엄마 화장은 왜 이렇게 진해요? 옷도 안 입던 거 입으시고. 보기 좋지 않니? 엄마 이제 바빠질 것 같아. 다음 달엔 발표회도 있거든. 아, 맞다. 냉장고에 네가 좋아하던 장조림은 이제 없다. 엄마가 해놓은 거 다른 친구들 좀 나눠줬거든. 너희는 사 먹는 게 편하다며. 민수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진다. 늘 자신만을 기다리며 해바라기처럼 서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자신을 보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다. 민수는 알 수 없는 상실감과 함께 묘한 질투심을 느낀다. 엄마의 우주에서 자신이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기만 하다. 민수를 돌려보낸 정자는 침대에 눕는다.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도 정막이 무섭지도 않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달콤하게 느껴진다. 그때 딸 영희에게서 문자가 온다. 엄마,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 합창단 한다며? 웬일이야, 나 내일 엄마 보러 가도 돼? 정자는 예전 같으면 당장 오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다이어리를 확인한다. 내일은 엄마 수영장 등록하는 날이라 바빠. 이번 주 일요일에 점심이나 같이 먹자. 내가 맛있는데 예약해둘게. 정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밧줄을 놓았더니 비로소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게 된 기분이다.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니 자식들도 비로소 나를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정자로 보기 시작했다. 민수야, 영희야. 이제 엄마는 너희의 뒷모습을 보며 울지 않는단다. 엄마의 앞날이 이렇게나 눈부시니까. 어두운 거실 창밖의 달빛이 정자의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을 비춘다. 정자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무대의 뒤편은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74세의 이정자는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곱게 빗어넘긴 은발 위로 반짝이는 핀 하나가 꽂혀있고 얼굴에는 은은한 분홍빛 생기가 돈다. 예전처럼 자식들의 반찬 투정이나 안부를 걱정하며 찌푸렸던 미간은 이제 평온하게 펴져 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와 딸 영희 그리고 며느리 지혜가 들어온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다. 예전처럼 의무감에 들른 표정이 아니다. 화사하게 변한 엄마의 모습에 아이들은 낯선 경외감을 느끼는 듯 조심스럽다. 엄마, 세상에 정말 엄마 맞아? 너무 예쁘다. 나 질투 나려고 해. 엄마, 오늘 정말 떨지 말고 잘하세요. 저희가 제일 크게 박수 칠게요.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 노래 좋아하는 줄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자는 민수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는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해 쩔쩔매지는 않는다. 가볍게 토닥여준 뒤 정자는 당당하게 무대로 향한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자가 속한 합창단이 무대 위로 오른다. 수많은 관객 속에 앉아있는 자식들의 얼굴이 보인다. 정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정자의 입술이 열린다. 젊은 시절보다 깊고 풍성해진 삶의 굴곡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운다. 공명 내 영혼의 봄날.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의 전성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틀렸다. 자식은 부모가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열매일 뿐, 나의 전성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바로 지금이다. 나는 더 이상 빈 둥지를 지키는 외로운 새가 아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숲을 향해 날아가는 법을 배운 한 마리의 새다. 공연이 끝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자는 이제 메뉴판을 자식들에게 넘기지 않는다. 여기 이 집은 연어 샐러드가 아주 싱싱해. 내가 먹어보니 좋더라.
그걸로 시키자. 정자의 주도적인 태도에 자식들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엄마, 사실 요새 엄마가 연락도 뜸하시고 너무 바쁘셔서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무대 보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엔 저랑 같이 쇼핑 가요. 오늘 무대복도 멋졌지만 제가 더 예쁜 옷 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랑 데이트하고 싶네요. 정자는 인자하게 웃는다. 예전처럼 자식의 일상에 끼어들려 하지도 서운함을 토로하지도 않는다.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래, 고맙구나. 근데 다음 주엔 엄마 합창단 MTMT가 있어서 안 되겠네. 다다음 주에 연락하마.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혼자만의 고요를 즐긴다. 예전엔 무섭기만 했던 이 정막이 이제는 평화로운 안식으로 다가온다. 정자는 화장대 앞에 서서 오늘 받은 꽃다발 중 장미 한 송이를 정성껏 다듬어 꽃병에 꽂는다. 수고했어, 정자야. 너는 오늘 너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줬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법, 그리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법. 그건 내가 행복해지는 것 뿐이었어. 정자는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엄마,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사랑해요. 예전 같으면 이 문자에 몇 번이고 답장을 하며 매달렸겠지만 정자는 짧고 따뜻하게 답한다. 고맙다, 아들아. 너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렴. 엄마도 그럴 거니까.